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팅 기술의 역사와 메이커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가 탄생을 하게 된 과정과 3D 프린팅 기술이 대중화될 수 있는 계기, 그리고 3D 프린팅 기술의 시장 현황, 메이커 운동이 3D 프린팅 기술과 결합되는 과정과 그 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이커 운동이 미래 기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3D 프린팅을 위한 파일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편집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D 프린팅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D 프린터가 탄생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를 가리켜서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뛰게 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는 사실 척컬이라는 분이 개발을 처음 하게 됐습니다. 이분은 3D 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그런데 1986년에 3D 프린터인 SLA-2를 탄생시켰습니다. SLA는 척컬이 액체를 굳혀가면서 쌓고 첨가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용어인 스테레오 리소그라피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는 1983년에 그 3차원으로 물건을 프린터하는 기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 3D 프린터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굉장히 적합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기존에는 생산 라인에서 그 라인을 거쳐가면서 대량 생산 체제에 맞는 그런 제조업 방식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프린터 방식은 프린터라는 기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량 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대량 소비 체제에 알맞은 그러한 시장 상황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 더 요구되는 그런 상황으로 시장과 사회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 되게 중요한 계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척컬은 3D 프린터에 대해서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것이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는 이 프린터를 개발해서 세계 최초로 만든 물건으로서 아내에게 찻잔을 선물해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3D 프린터로 금속을 조형하는 특허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 특허 자체가 2014년 2월에 끝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기술 형태와 개발이 그 후에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에 따라서 초창기 20만 달러 정도에 이르던 3D 프린터의 가격이 굉장히 싸지게 되죠. 그러면서 1000달러 정도 수준으로 되면서 굉장히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방식으로 3D 프린팅 기술이 대중화되는데 척컬이 처음 고안한 이 SLA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3D 프린팅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자주 쓰이는 기술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SLA 방식은 CAD 등의 그런 소프트웨어, 되게 여러 가지의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우리가 설계된 모형을 직접 편집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그림에 나와 있듯이 3D 모델을 컴퓨터로 프로그램에서 이제 설계를 해서 개발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 그래픽 과정하고 동일합니다. 이 파일을 출력을 인쇄하듯이 출력 거는 방식, 그러한 기본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3D 프린터를 통해서 이렇게 분말 재료를 가스 레이저를 통해서 이렇게 층층이 쌓아져 가는 방식으로 3D 프린팅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방식은 맨 처음에 특히 제조업 방식에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제조업 방식에서는 목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실물 모양의 실물 크기의 모형을 미리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망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망치를 대량 생산해내기 이전에 그 망치의 기본적인 모형을 만들겠죠. 우리가 쓰는 마우스도 마찬가지겠죠. 마우스도 마우스라는 물건을 대량 생산하기 이전에는 그것의 모형을 먼저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형을 만드는 작업은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되게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비용도 많고 시간도 걸리기 때문에 과거에는 모형을 여러 개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3D 프린팅 기술 덕분에 이러한 목업들 그러니까 모형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어떤 그 요구사항, 시장의 요구사항과 디자이너나 기획자들이 생각하는 여러 가지 실험들을 다양하게 거친 후에 만들 수가 있어서 제조업에는 정말 좀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목업을 만드는 것 자체가 3D 모델링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세밀하게 조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디지털 파일만 가지고 있으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편집한 3D 모델링 파일을 한국에서도 할 수 있고 한국에서 한 것들을 프랑스에서도 할 수 있고 막 그렇게 되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설계도 파일 하나만 있다면 3D 프린터가 있는 어떤 곳에서도 프린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이점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특정한 공간에서만 부품을 만들어야 될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어 선박 같은 경우는 그 선박 안에다가 3D 프린터를 갖추고 있다면 그 선박에서 갑작스럽게 항해 도중에 필요한 부품들은 바로 3D 프린터를 통해서 막바로 만들어서 바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전에 없던 새로운 방식의 그런 제작 방식들이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3D 프린팅 기술은 급속하게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3D 프린팅 기술을 4차 산업혁명의 되게 주요한 한 요소로 꼽는 이유는 그동안 기계 절삭이라든가 성형 등 이런 것들이 기존의 생산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어떠한 형태로라도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됐기 때문이겠죠. 따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물건들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자동차 부품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그런 부품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만든다거나 또는 비행기 부품, 이렇게 희소성이 있지만 꼭 필요한 부품들, 이런 것들이 바로 3D 프린터로 만들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요거는 뭔가요? 요거는 3D 프린터로 만든 집입니다. 3D 프린터로 이걸 한꺼번에 만들 수도 있겠고 3D 프린터로 조립할 수 있는 기본 요소, 구성 요소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도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3D 프린팅 시장은 개인용과 산업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개인용보다 산업용 프린팅 시장이 훨씬 크겠죠. 따라서 이것이 산업용 같은 경우는 경제적 파급력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다양하게 지금 사용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고요. 2025년에 대해서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들은 한 230억에서 550억 달러 수준의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미국의 스트라타시스라는 업체가 선두 기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척컬이 이 3D 프린팅 기술을 이제 그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러면서 만들었던 3D 시스템즈, 이것도 굉장히 큰 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우리가 프린터는 이제 슈레패커드 쪽 걸 많이 쓰죠. 근데 그런 슈레패커드에서도 기존의 어떤 종이 인쇄뿐 아니라 3D 인쇄 쪽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개발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본이라는 업체, 카본사에서 오른쪽 사진에 나오듯이 이러한 그것들을 좀 만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 카본이 새로운 어떤 기술을 통해서 되게 정교한 그 재질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고 되게 그 정교한 3D 프린터 기술을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카본에서 개발한 이 기계가 꽤 좋아 보여서 이거 얼마인가 좀 제가 살펴봤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지금 1,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 1,500만 원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할 때는 사실 굉장히 큰 부담이 되겠지만 이게 필요한 제조업체에서는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싼 거죠. 제조업체가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제조업체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를 하는 그런 분야 분위기도 있긴 하지만 제조업체가 저기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그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뭐 1,500만 원은 굉장히 작은 것입니다. 보통은 뭐 몇 억에서 몇십억이 흔하니까요. 이와 함께 우리가 3D 프린팅 기술과 더불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이커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메이커 운동은 3D 프린팅 기술과 약간은 거리가 있게 시작이 됐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게 뭐냐면 3D 프린팅 기술은 오늘날의 그 특허 기술이 개방이 됨으로써 굉장히 기술적인 대중화를 이루게 됐는데 그래서 이 관련 특허들이 거의 다 이제 무료로 개방이 됐는데 이것 덕분에 어떤 그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메이커라고 부르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메이커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이커 운동이 뭘까? 라고 궁금하실 텐데 메이커 운동은 그야말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픈소스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광범하게 유행시킨 분이 있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베스 대학교, 영국의 베스 대학교의 에드리언 보이어 교수가 랩랩 프로젝터라는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굉장히 이제 유행을 하게 됐죠. 이 랩랩이라고 하는 것은 빠른 프로토타입 장비의 복제, 이걸 줄임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그 랩랩 프로젝트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요. 이 3D 프린터가 3D 프린터를 만들어내는 과정조차도 이 랩랩, 그러니까 즉 장비 복제 기술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3D 프린터를 만들어내는 것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이커 운동이 어떤 것인지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커 운동은 그야말로 스스로 상상 속에서 창작물을 구상을 했을 때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운동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메이커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뜻에서는 무언가 만드는 사람을 뜻하기도 하죠. 이 메이커들은 2005년에 메이크라고 하는 매거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메이커라는 말이 광범하게 쓰이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이커는 발명가, 공예가, 기술자 등 기존의 그 제작 카테고리에 이제 속하지 않는 아주 좀 다른 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표현에서는 취미 공학자라고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사회에 큰 주목을 받고 또는 세계적으로 운동 차원에서 벌어지고 막 이렇게 된 것에는 그러니까 이들의 방식이 독특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픈소스 방식의 그 제조업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오픈소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그 소스를 개방을 해서 누구나 그 소프트웨어 소스를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를 좀 변형시키거나 또 발전시키는 그런 운동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메이커 운동 덕분에 누구나 아이디어만 있으면 생산자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벌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이커들은 함께하기라는 개념을 되게 중시 여기고 있어요. 자신이 만들어 보고 싶은 것을 직접 만들어 보는 거. 그것은 사실 DIY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던 개념이었죠. 그렇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이 확산이 되고 이러면서 공유의 시대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들이 열리게 됐고
이런 걸 통해서 이 메이커들은 서로 간에 자신들의 노하우와 어려움을 통해서 해결했던 지식, 이런 것들을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나누는 그런 문화가 굉장히 활발해진 것입니다. 또한 메이커 운동을 더 확산시키겠던 몇 가지 좀 이렇게 배경이 되는 환경도 있습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이 낮아진 제조업 문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금속 부품을 만드는 어떤 기계를 밀링머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계는 아니고요. 굉장히 비싼 기계예요. 그러니까 금속 부품을 만드는 기기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수억 원에서 뭐 수십억 원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비싼 거고,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방법도 아주 되게 수공업적인 방식이긴 했죠. 그런데 어떤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이 3D 프린팅과 관련된 뭔가 밀링머신을 만들 수 있는 3D 프린터를 개발할 수 있는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많이 공개가 됐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도 이러한 3D 프린터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파일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속속 등장을 했고, 그리고 또 이 3D 프린터에서는 함께하기의 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오픈소스 운동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소프트웨어도 무료로 공급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법들에 대해서도 온라인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정보를 주고받는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활발해져 있습니다. 즉, 협업하기 좋은 환경들이 점점 도래한 것이죠. 과거와는 달리 이 제조업 기술이 디지털화됐기 때문에 그 도면을 서로 주고받고 공유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이커들이 하는 작업은 온라인에서만 작업으로 이루어지지 않죠. 실제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나서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또 협업하기 좋아진 환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디지털과 웹사이트, 웹 기술이 발달하면서 메이커들이 서로 노하우와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방법들이 많아졌다는 뜻인데, 그것은 온라인 방식도 있고 오프라인 방식도 있어요. 그래서 메이커스 스페이스라는 공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작업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러한 공간이 생성된 거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메이커 운동이 활발해진 데는 유연해진 생산 방식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미로 만들어지는 어떤 메이커들의 활동이 생산 방식으로도 이루어진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품종 소량 생산의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메이커들의 작품을 그러니까 만들어낸 것을 실제로 상품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우리 볼 수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다양한 그런 제작 업체 또는 출력 업체들이 생겨나면서 실제로 자신이 디자인한 그런 상품들을 실제로 그러니까 만들어주는 그런 다품종 소량 제작 업체들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로 만든 물건을 직접 판매하는 그런 사례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캐릭터 모형,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개인의 창의성만으로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방식들이 예술이나 아니면 되게 다양한 실용적인 목적으로 메이커 운동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3D 프린터가 대중화되면서 이 메이커 운동이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메이커 운동을 3D 프린터만으로 우리가 한정지어서 이야기하기는 되게 힘들죠. 다시 이제 3D 프린팅 기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3D 프린팅 기술도 계속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3D 프린터로 우리가 출력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료에 대한 기술인 것 같아요. 과거에는 플라스틱을 위주로 했지만 지금은 다양한 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디즈니의 어떤 프린터, 3D 프린터의 사례를 들 수가 있어요. 이건 얇게 자른 천을 층층이 쌓아서 만드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디즈니사에서 이제 발상한 것이긴 한데, 디즈니한테 참 알맞는 방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MIT 공대에서는 유리를 원료로 하는 3D 프린팅 기술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어떤 재료들이 끝없이 개발이 되는 과정,
이것도 3D 프린팅을 기술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주요하게 집중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4D 프린팅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자, 3D 프린팅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4D 프린팅은 대체 뭘까? 우리가 4차원 그릴 때 어떤 그 요소를 추가한 거죠? 바로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4D를 얘기할 때는 우리가 시간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온도, 시간에 따라서 온도, 수분, 바람, 압력 이런 것들이 변화되는데 그것에 따라서 이 그 물체가 변화되는 그러한 물건을 만드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미래 기술의 하나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 4D 프린팅까지 개발이 된다면 사실 우리가 3D 프린팅이라든가 4D 프린팅은 하나 어떤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2013년에 스카일라 티비츠 교수가 4D 프린팅의 출현이라는 강연을 통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한 건데요. 4D 프린팅이라고 하면 자기 조립 또는 자기 복제, 자기 변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작업이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 재료 자체가 어떤 스마트 소재를 이용해야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하게 우리가 개념을 좀 살펴본다면 1차원이 있고 2차원은 뭐 평면 개념이고요. 3차원은 우리 입체 개념이라면 4차원은 시간에 따라서 이것이 입체가 변화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4D 프린팅은 어떤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사용이 될까요?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그 모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스마트 소재가 필요하겠죠. 여기에는 또 이제 3D 프린팅처럼 그 재료 자체는 이제 상관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을 만나면 팽창하는 나무 또는 이제 코끼리나 상자, 축구공 밑그림을 출력한다거나 출력하고 이를 물에 담가두면 그것이 입체가 되는 그림을 넣는데 물에다 담그면 입체 모형이 된다거나 이런 사례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4D 프린팅조차도 3D 프린터과 마찬가지로 장난감, 자동차 건설, 로봇, 제조, 가구, 생물학, 재료과학 다방면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 근사한 예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3D 프린팅으로 우리가 뼈를 만들어서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 뼈를 넣었을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면 뼈가 어렸을 때 넣으면은 그게 작은 뼈가 있겠죠. 이런 것들도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어떤 적절하게 이게 여기 3D 프린터로 만든 뼈가 적절하게 성장을 같이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죠. 이제 이러기 위해서 시간이 따라서 변화되는 그런 방식이니까 여기에도 스마트 소재가 사용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어떤 기능적인 기술적인 구현이 필요하겠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자동차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동차 기술에서 이런 것도 있죠. 약간 표면이 찌그러졌는데 이것이 원상복귀가 된다거나 또는 기스가 났는데 이게 원상복구가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3D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BMW가 2016년에 발표한 컨셉트카, 그러니까 좀 실험용으로 만든 그런 차에서는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 디자인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의 디자인이 계속되는 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 디자인이 변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발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이런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 기반의 차에 더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 때는 좀 이렇게 차가 어떤 약간의 원형을 이렇게 어떤 모양 변화를 한다거나 색을 변화시킨다거나 아니면 형질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된 방식을 보여줄 수 있겠죠. 아니면 차 같은 경우는 눈이 왔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을 어떤 차의 형태를 바꿔주는 그런 방식도 4D 프린팅 기술로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마무리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D 프린팅 기술과 메이커 운동은 지금 같이 이렇게 어느 정도 겹쳐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발전하고 있죠. 3D 프린팅 기술이 모두 다 메이커 운동과 결합된 건 아니죠. 되게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고, 메이커 운동이 3D 프린팅 기술만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 있겠지만, 여기서 3D 프린팅 기술을 메이커 운동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심지어는 3D 프린터 자체를 메이커 운동을 통해서 만들기도 하고요. 뭐 이런 작업들이 좀 있어서 우리가 이런 메이커들의 운동 또는 3D 프린팅 기술의 그런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뭔가 만드는 사람들, 메이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손쉬워진 기술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작업을 통해서 얻은 노하우와 전문 지식을 나누기도 하고, 또는 장비를 나누기도 하고, 공간을 통해서 장비를 나누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어떤 새로운 운동과 트렌드를 만들어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